8살 어린 며느리와의 동거. 은혜는 며느리다. 내 아들의 아내였고 지금도 여전히 내 가족이다. 나는 그 아이의 시아버지고 보호해야 할 어른이다. 그런데 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손끝이,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까? 일부 경계선. 아들이 떠난 지 5달째다. 나는 50이고 은혜는 42이다. 불과 8살 차이. 이 숫자가 이렇게 작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슬픔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으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아내.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고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은혜가 차린 저녁상,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차렸다. 드세요. 고맙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자꾸 은혜의 손끝에 시선이 갔다. 국그릇을 드는 가늘고 긴 손가락, 젓가락을 쥔 손목의 곡선. 나는 황급히 시선을 거뒀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의식한 순간 그것은 지워지지 않았다. 은혜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으세요? 응? 안 드시고 계셔서요? 아, 미안. 생각을 좀 하느라. 나는 서둘러 밥을 뜨고 입에 넣었다. 은혜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내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는데 은혜가 다가왔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네. 그럼 제가 닦을게요. 은혜가 내 옆에 섰다. 좁은 싱크대 앞에 우리 둘이 나란히 섰다. 그 아이의 팔이 내 팔에 스쳤다.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제가 할게요. 들어가 쉬세요. 나는 조금 급하게 말했다. 은혜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은혜가 물러났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가를 반복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은혜는 며느리다. 내 아들의 아내였고 지금도 여전히 내 가족이다. 나는 그 아이의 시아버지고 보호해야 할 어른이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아이가 신경 쓰이는 걸까? 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손끝이,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건 아니야. 이건 슬픔 때문이야.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2부 균열의 확장.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니 이미 은혜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잠옷 차림의 뒷모습, 묵지 않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렸다. 아침 일찍 일어났네? 내 목소리에 은혜가 돌아봤다. 아버님도요. 커피 드시겠어요? 그래. 은혜가 컵에 커피를 따라 건넸다. 우리 손이 스쳤다. 또다시 그 감각. 나는 컵을 받아들고 창가로 향했다. 거리를 두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아버님, 응?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가? 눈밑이 많이 어두우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은혜가 잠시 침묵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잠이 안 와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커피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무언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버님, 저 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일? 네. 예전에 다니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나올 생각 없냐고. 그래, 좋은 생각이네. 아버님 혼자 계시게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네가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순 없잖아. 은혜가 안도하는 듯 작게 웃었다. 감사해요.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나는 황급히 커피를 마셨다. 은혜가 출근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그 아이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다. 힘들지 않나?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일하는 게 생각할 틈이 없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나아. 하지만 솔직히 나는 조금 불안했다. 은혜가 없는 낮 시간. 집은 더욱 조용했고 나는 더욱 생각이 많아졌다. 그 아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누군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을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은혜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들이 떠났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계속된다.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까? 어느 금요일 저녁, 은혜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었어요.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밥은 먹었고? 네. 은혜의 뺨이 조금 붉었다.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많이 마셨나? 조금요. 그 아이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피곤하겠네. 들어가 쉬어. 조금만요.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 있을게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가져왔다. 마셔. 고마워요. 은혜가 물을 받아 마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혜야? 죄송해요. 갑자기 그 아이가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다. 회식 자리에서 다들 가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이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어요. 나는 은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힘들었겠네. 아버님도 힘드시죠? 그렇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은혜가 천천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굳어버렸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은혜의 체온이 느껴졌다.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다. 그 아이의 작은 어깨가 내 옆구리에 닿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려 했었다. 하지만 가슴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이건 안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위험해.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은혜가 내 어깨에 기댄 채로 조용히 흐느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3부 흔들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 아이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다.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은혜의 무게가 내 어깨에 실려 있었다. 가볍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이 무게는 단순히 몸의 무게가 아니었다. 일으켜야 해.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그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야 한다. 이렇게 소파에서 자면 다음날 몸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은혜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 아이의 체온을 느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조금 더 붙잡고 싶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찾아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이었다.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은혜를 깨우지 않으려 천천히 그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나는 은혜를 그 아이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은혜는 잠결에 작게 뒤척이며 이불을 끌어안았다. 나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은혜가 부엌으로 나왔다. 아침이에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졸린 얼굴로 나타난 그 아이. 응, 커피 끓였어. 감사합니다. 은혜가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어젯밤 제가 소파에서 잤나요? 아니, 방에 데려다 뒀어. 죄송해요. 제가 술을 마시면 금방 자버리거든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은혜가 커피를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얼굴이 붉어졌다. 혹시 제가 이상한 말 한 거 없죠? 아니,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거짓말이었다. 은혜는 잠들기 직전 작게 중얼거렸다.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은혜가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제가 술 먹으면 가끔 솔직해져서. 그 아이가 쑥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어려 보였다. 아니, 어려 보인 게 아니라 여자로 보였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걷었다. 오늘 주말이니까 쉬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님도 쉬세요. 주말이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 머물렀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했고 은혜는 방에서 TV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어젯밤이 떠올랐다. 은혜가 내 어깨에 기댔던 감촉, 그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의 무게, 잠든 얼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책을 덮었다. 밖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이상해질 것 같았다. 은혜야. 방문을 두드리자 은혜가 나왔다. 왜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걷고 싶어서. 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응? 너도? 네, 저도 답답해서요. 같이 걸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주말 오후의 공원,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산책을 하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요즘 이렇게밖에 나온 게 오래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은혜가 멈춰섰다. 아버님, 응?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까요? 나는 은혜가 가리킨 곳을 봤다. 연못가의 벤치였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연못에는 오리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평화롭네요. 그렇지. 은혜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저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생각?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요. 그 사람은 떠났는데 저는 계속 살고 있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래. 은혜가 나를 봤다. 아버님도요? 응. 나도 자꾸 생각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들 없이 계속 살아가도 되는 건가?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은혜야. 네? 우린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은혜가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맞아요. 살아야죠.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아버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그래.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뭔가 달라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시선이 달라졌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돌아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네. 우리는 일어섰다. 하지만 걸어가는 내내 나는 알 수 있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사부 깨어남.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공원에서의 시선, 은혜의 눈빛,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것을 가렸다. 나는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아니, 대답하기 싫었다. 나는 은혜를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선이 흐려지는 걸까? 다음 주가 시작됐다. 은혜는 다시 출근했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은혜의 얼굴, 목소리, 뒷모습, 어깨에 기댔던 무게, 안았을 때의 체온. 그만해. 스스로를 꾸짖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갔다. 산책을 하고 카페에 앉아있고 서점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은혜가 따라왔다. 아니, 은혜가 따라온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끌고 다닌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은혜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응. 힘들었지? 괜찮아요.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좀 정신 없었어요. 은혜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녁은 제가 간단히 할게요. 아니, 내가 할게. 쉬어. 에이, 괜찮아요. 은혜가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앉아있어. 오늘은 내가 한다. 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었다.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넣고 김치를 썰었다. 별것 아닌 저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다 됐어? 먹자. 은혜가 식탁으로 왔다. 와, 맛있겠다. 그냥 라면인데. 아니요, 좋아요. 집에서 누가 해주는 밥은 오랜만이에요. 은혜가 라면을 한 입 먹고 환하게 웃었다. 맛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뛰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둘 다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님,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요즘 제가 이상한가요? 나는 고개를 들어 은혜를 봤다. 무슨 말이야? 그냥 제가 너무 편해진 것 같아서요. 아버님한테.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게 이상한 건가요? 은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야. 정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은혜가 작게 웃었다. 맞아요. 가족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다. 아니, 편안한 척했다. 사실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은혜의 손이 내 손에 스칠 때마다, 은혜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은혜의 웃음이 터질 때마다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수요일 밤 은혜가 갑자기 물었다. 아버님, 혹시 외로우세요? 나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저는 요즘 많이 외로워서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런가 궁금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혜를 봤다. 그 아이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도 외로워.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많이요? 많이. 은혜가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혜가 작게 말했다. 아버님, 이거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잘못된 건 아니죠? 내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야? 그냥 요즘 제가 아버님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나 싶어서.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서로 의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래.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은혜에게 끌리고 있었다. 며느리인 그 아이에게. 아들의 아내였던 그 아이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그 아이에게.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네가 원하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은혜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부 균열이 깊어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은혜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마주치면 내 얼굴에 뭔가 드러날 것 같았다. 나는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이대로는 안 돼. 결심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거리를 둬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같은 집에 사는데 매일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거리를 둔단 말인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미안. 핸드폰을 두고 나왔네. 많이 놀랐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줄. 은혜의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내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걱정 끼쳤구나. 괜찮아요. 무사하시면 됐어요. 은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은혜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은혜도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을 먹으며 은혜가 물었다. 아버님, 요즘 뭐가 힘드세요? 응? 오늘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별거 아니야.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혜야, 네? 너 이 집 떠날 생각 없어? 은혜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요? 너도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계속 여기 있으면. 아버님이 싫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왜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짐이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무너지고 있어서 너를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서 그게 무서워서.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은혜가 눈물을 글썽였다.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은혜야, 저 갈 데가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한테 패 끼치기도 싫고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버님이 제 가족이에요.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 옆으로 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미안해. 내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 쫓아내는 게 아니야. 정말요? 그래, 여기가 네 집이야. 계속 있어도 돼. 은혜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요. 나는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 육부 위험한 옹기. 그날 밤 이후 뭔가 변했다. 우리 사이의 벽이 한 겹 더 무너진 것 같았다. 은혜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나에게 말을 걸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길에서 본 것들, 사소한 생각들. 나는 들어줬다. 그리고 대답했다. 우리는 조금씩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은혜의 손이 내 팔에 스칠 때마다 나는 움찔했다. 은혜의 눈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은혜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다. 어느 금요일 밤, 은혜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왔다. 오늘 회사에서 받았어요. 같이 마실래요? 나는 술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조금만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조금만.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건배할까요? 건배? 네.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것에 은혜가 잔을 들었다. 나도 따라 들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와인은 부드러웠다. 목으로 넘어가며 따뜻함이 퍼졌다. 맛있죠? 응, 좋네. 우리는 천천히 와인을 마셨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집중했다. 아버님, 응?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은혜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료의 실수담, 상사의 농담, 점심시간의 에피소드. 나는 웃으며 들었다. 은혜의 목소리가 경쾌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다. 아버님도 뭔가 재밌는 일 없으세요? 나는 집에만 있는데 뭐. 그래도 뭔가 있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 마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한테 말 걸더라. 혼자 사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랑 산다고 했지. 은혜가 잠시 침묵했다. 며느리. 그 단어를 되뇌는 은혜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로.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은혜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 아이의 뺨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저는 요즘 잘 모르겠어요. 뭘? 저와 아버님의 관계가 정확히 뭔지.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은혜가 작게 웃었다. 맞아요. 가족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본 순간 알았다. 은혜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각자의 잔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아버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며느리로만 보세요. 아니면 은혜가 말을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혜를 봤다. 그 아이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은혜야, 네? 이 질문은 위험해. 알아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저만 이상한 건지 아니면 너도? 내 목소리도 떨렸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요즘 아버님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떤 기분? 말로 하기 어려운 기분이요. 침묵.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그래. 은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나도 너를 볼 때마다 이상해져. 어떻게 이상해지는데요? 며느리로 안 보여.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은혜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도요. 뭐가? 저도 아버님을 시아버지로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은혜가 먼저 움직였다. 그 아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아버님, 은혜야, 이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은혜의 손이 천천히 내 손 위에 올려졌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저 너무 외로워요. 그럼 우리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요? 은혜야, 이상한 거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나는 은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그럼
은혜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봤다. 눈물 어린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안 돼.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다. 은혜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왜요? 너는 내 며느리야. 내 아들의 아내였어. 과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둘 다 지금 힘들어서 그래. 외로워서 그래.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은혜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말을 했네요. 은혜가 눈물을 닦았다.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은혜가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와인잔이 2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복도 건너편 은혜의 방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칠부 어색한 거리. 다음날 아침은 고통스러웠다. 나는 일찍 일어났지만 방에서 나가지 못했다. 은혜를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은혜가 움직이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출근한 것이다. 나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나왔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아침 차려놨어요. 드세요.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나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침을 먹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은혜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나는 은혜가 집에 있을 때면 방에 들어가 있었다. 우연히 마주치면 우리는 서둘러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다녀왔습니다. 응, 수고했어.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그게 전부였다. 식사도 따로 했다. 은혜가 먼저 먹고 방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제야 부엌으로 나왔다. 텅 빈 식탁, 홀로 먹는 저녁.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다. 그저 화면만 바라볼 뿐. 은혜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아이도 깨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바라봤다. 노크해야 하나 생각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은혜의 방문이 열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너도? 네, 잠이 안 와서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앉은 소파에서 먼 반대편 끝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아버님, 응? 저희 이러는 게 맞는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로 피하고 말도 안 하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정말 답인가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저 그날 밤 이상한 말 한 거 미안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똑같았어. 너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은혜가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도 처음이야. 이런 감정은.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뭘? 저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를 보면 가슴이 뛰어. 은혜의 숨이 멎었다.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너의 웃음을 보면 나도 웃고 싶어져. 아버님,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너는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도 자꾸 너를 여자로 보게 돼.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은혜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뭐가? 저도 아버님을 시아버지로 안 봐요. 한 명의 남자로 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은혜가 물었다. 응,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은혜야, 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이 집을 떠나야 해. 인생을 살아야 해. 싫어요. 은혜야, 싫다고요. 은혜가 소리쳤다. 저 어디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우리 둘 다 힘들잖아. 그럼 같이 힘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일어서며 말했다. 왜 제가 떠나야 해요?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해요? 우리는 선을 넘을 수 없어. 선? 무슨 선이요? 은혜야, 아버님은 평생 혼자 사실 거예요? 저도 평생 혼자 살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둘 다 외롭고 힘들고 서로 필요한데 왜 떨어져야 해요? 세상이 우릴 이해하지 못해. 세상이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왜요? 왜 간단하지 않아요? 나는 일어서서 은혜에게 다가갔다. 우리가 만약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은혜가 나를 똑바로 봤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아버님과 함께 있는 지금이. 내 가슴이 무너졌다. 은혜야, 너는 아직 젊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미 제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은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버님, 저를 원하세요? 은혜야, 대답해 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원해. 은혜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혜야,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 알아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거야. 상관없어요. 후회할 수도 있어. 후회 안 해요. 은혜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저는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잘못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나는 은혜를 바라봤다. 그 아이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거리가 좁혀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죄책감에 대해,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안도감에 대해.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혜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고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게 맞는 걸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8부 넘어서는 선.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떴다. 은혜는 여전히 내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 반쯤 벌어진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나는 그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 눈가에 작은 주름, 볼에 옅은 솜털, 아름다웠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보고 있었다. 은혜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해졌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후회하세요? 모르겠어. 두렵긴 해. 저도요. 은혜가 작게 웃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도 대답했다. 나도.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좁은 부엌에서 자주 부딪혔다. 그럴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햇살이 은혜의 얼굴을 비췄다. 나는 자꾸 은혜를 보게 됐다. 은혜도 나를 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다. 왜 그렇게 보세요? 예쁘네.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은혜의 뺨이 붉어졌다. 그 아이가 시선을 내렸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공기가 달아올랐다. 뭔가가 우리 사이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은혜가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모습,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모두 달랐다. 은혜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춰섰다. 돌아봤다. 망설이는 표정. 다녀올게요. 은혜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섰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내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짧은 키스였다. 1초도 안 됐다. 하지만 그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은혜가 물러났다. 얼굴이 새빨갰다. 그리고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이마가 뜨거웠다. 은혜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가 아직도 느껴졌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 그날 하루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자꾸 이마가 신경 쓰였다. 은혜의 입술, 그 부드러운 감촉, 거울을 봤다. 50살의 남자, 이미 늙어가고 있는 남자. 스스로를 자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했다. 은혜가 돌아올 시간이.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다. 은혜가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아침에 그 키스 이후 뭔가 변했다. 긴장감이 더 커졌다. 은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은혜가 내 뒤로 다가왔다. 우리의 손이 스쳤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서로를 봤다. 은혜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에 그거 나도 좋았어. 은혜의 숨이 거칠어졌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은혜가 내 셔츠를 움켜쥐었다.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은혜야, 이 선을 넘으면 넘고 싶어요. 은혜가 나를 올려다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은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우리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였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은혜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부드러웠다. 은혜의 입술이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나도 떨렸다. 키스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질까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 은혜가 내 목을 감쌌다. 나는 은혜의 허리를 당겼다.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졌다. 몸이 밀착됐다. 은혜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키스가 끝났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은혜의 눈이 촉촉했다. 입술이 붉게 물들었다. 아버님, 음, 저 이상한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안았다. 이번에는 키스 없이 그저 꽉 안았다. 이상한 건 나야. 이렇게 된 것도 내 책임이야. 아니에요. 은혜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도 원했어요. 오래전부터. 그 말에 나는 놀랐다.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아마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셨을 때부터요. 그날 밤. 술 마시고 울던 그날 밤. 내가 은혜를 방까지 데려다 줬던 그날. 그때부터 아버님이 자꾸 생각났어요. 시아버지가 아니라 은혜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그때부터 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부엌 불빛 아래 서로를 아는 채. 저녁은 먹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잡은 채 TV는 켜지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은혜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쓰다듬었다. 작은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하지만 나는 은혜를 봤다. 너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 은혜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줬다.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더 깊었다. 우리는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자정이 넘었다. 우리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은혜가 내 품에 안겨 있었다. 잠들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돼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선, 진짜 마지막 선. 은혜야, 그건 무서워요. 혼자 자는 게. 은혜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일어섰다. 손을 잡은 채 복도를 걸었다. 은혜의 방문 앞에 섰다. 은혜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눈빛이 떨렸다. 우리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마지막 선을 넘었다. 구부 아침의 무게.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다. 은혜의 방 천장. 여러 번 봤던 천장이지만 이렇게 누워서 본 건 처음이었다. 옆을 봤다. 은혜가 자고 있었다. 내 팔을 베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 아이의 얼굴을 비췄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다. 현실이 밀려오는 게 두려웠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은혜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잠깐 혼란스러운 표정. 그리고 나를 보자 작게 미소 지었다. 말없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좋은 아침. 은혜가 속삭였다. 응, 좋은 아침. 잘 주무셨어요? 응, 너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밀려왔다. 시계를 봤다. 9시였다. 은혜는 평일이면 벌써 출근했을 시간이었다. 회사는? 오늘 휴가 냈어요. 언제? 어젯밤에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은혜가 쑥스럽게 웃었다. 미리 알았던 거야? 아니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오늘은 아버님이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은혜를 꽉 안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한참 후에야 침대에서 일어났다. 은혜가 먼저 욕실로 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다. 욕실 문이 열렸다. 은혜가 나왔다. 씻은 얼굴, 젖은 머리, 내 셔츠를 입고 있었다. 옷이 없어서요. 은혜가 쑥스럽게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은혜가 얼굴을 붉혔다. 나도 욕실로 갔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거기 비친 내 얼굴, 50살의 남자. 하지만 표정이 달랐다.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죄감이 있을 줄 알았다. 후회가 밀려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거실로 나가니 은혜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내 셔츠는 그 아이에게 너무 컸다. 소매가 손을 덮고 밑단이 허벅지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은혜가 밝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토스트를 먹으며 서로를 봤다. 아버님, 응? 행복해요.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거. 나는 은혜의 손을 잡았다. 나도.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천천히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현실이 본격적으로 밀려왔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 하지만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좋게 말하지 않겠지. 가족들도, 아들 친구들도.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들 우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럴 거야. 그래도 괜찮으세요? 나는 은혜를 봤다. 그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괜찮지 않아. 솔직히 무서워. 저도요. 하지만 은혜야. 나는 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어젯밤도 지금도.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절대 후회 안 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숨길 것인지. 쉬운 대답은 없었다. 일단 조심하자. 내가 말했다. 밖에서는 예전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집에서만 우리.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다. 비겁한 선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은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녁이 됐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간단한 반찬들. 예전과 같은 메뉴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은혜가 국을 끓이는 동안 나는 뒤에서 그 아이를 안았다. 은혜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가 웃었다. 국 탈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줘. 아버님이 놔주셔야죠. 싫은데. 우리는 웃었다. 편안한 웃음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은혜가 물었다. 아버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언제부터였어요? 저를 이렇게 보신 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네가 며느리로 안 보이기 시작했어. 저는 알아요. 언제? 아버님이 저 안아주셨을 때요. 처음으로. 그날 은혜가 부엌에서 울던 날.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 품이 따뜻하다고. 은혜가 나를 봤다. 그 이후로 자꾸 생각났어요. 나는 은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밤이 됐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은혜가 내 어깨에 기댔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아버님, 오늘 밤도 같이 있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일어섰다.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다. 이번에는 내 방으로 갔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은혜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 아이를 꽉 안았다. 아버님, 사랑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다. 서로를 아는 채 온기를 나누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행복했으니까. 10부 깨어남.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다. 낮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은혜는 출근했고 나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였다.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 누웠다. 서로를 아는 채 온기를 나누며 행복했다, 정말로. 세상은 몰랐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감정을 나누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게 좋았다.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세계.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손을 잡고 다른 연인들처럼. 아버님, 저기 봐요. 은혜가 가리킨 곳에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렇게 늙어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나를 보며 웃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 나는 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였다. 저 실례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혹시 은혜 씨 아니세요? 은혜의 얼굴이 굳었다. 네, 저 은혜 씨 대학 동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김지연. 지연아, 여자의 시선이 우리의 잡은 손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의아한 표정이었다. 이분은 누구?
은혜가 당황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 이분은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혜는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운전에만 집중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은혜야, 네. 괜찮아?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요. 지연이가 뭐라고 할까?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저 알아요. 지연이는 입이 가벼워요. 은혜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요? 나는 은혜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뭐라고 하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정말요? 하지만 나도 확신이 없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은혜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 하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밀려왔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은혜의 얼굴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 나를 믿고 자고 있는 얼굴. 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은혜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섰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뭔가가 다른 것 같았다. 집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시계를 봤다. 9시였다. 은혜는 아직도 안 일어났다. 은혜야? 부르며 방으로 향했다. 침대를 봤다. 비어 있었다. 은혜야? 다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화장실 확인했다. 없었다. 부엌도 거실도 어디에도 없었다. 당황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혜야! 소리쳤다. 그때였다. 아버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은혜가 현관에 서 있었다. 외출복 차림이었다. 어디 갔었어? 편의점이요. 우유 떨어져서요. 은혜가 우유팩을 들어 보였다. 왜요?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없어서. 미안해요. 메모 남겼어야 했는데. 은혜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걱정하셨어요? 응. 은혜가 웃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뭔가가 어색했다. 은혜의 목소리가, 표정이. 아니, 은혜가 아니라 나였다. 내가 이상했다. 그날부터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은혜는 여전히 다정했다. 웃었고 나를 안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순간 은혜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다.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은혜의 친구는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우리가 손을 잡은 걸 보고도 왜 아무런 후속 연락이 없었을까? 우리는 왜 밖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까? 이웃도 지인도 아무도.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했다. 너무 이상적이었다. 어느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은혜를 바라봤다. 내 품에 안긴 은혜. 평온한 얼굴. 하지만 갑자기 그 얼굴이 흐릿해졌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은혜야? 대답이 없었다. 은혜야! 다시 불렀다. 하지만 은혜는 사라지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나는 손을 뻗었다. 은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내 손은 허공을 휘저었다.
안 돼. 은혜야.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진짜로 깨어났다. 눈을 뜨니 낯익은 천장이었다. 내 방 천장, 내 침대. 나는 혼자였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 은혜도 없었다. 꿈? 중얼거렸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부엌으로 갔다. 텅 비어 있었다. 어제 설거지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다. 은혜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침대가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었다. 아,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은혜는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지만 오래전에 떠났다. 아들이 죽은 직후 은혜는 이 집을 나갔다. 다시는 못 오겠어요.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그 이후로 나는 혼자였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들었다. 매일 밤 은혜를 상상했다. 은혜가 돌아온다면, 은혜와 함께 산다면, 은혜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졌다. 너무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 상상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커피를 내렸다. 컵을 하나만 꺼냈다. 식탁에 혼자 앉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은혜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은혜는 없으니까. 나는 커피를 마셨다. 쓰디쓴 맛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결국 혼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라는 것을. 은혜와의 모든 순간들, 키스도 포옹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내 상상이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울었다. 끝. 50살의 남자는 혼자 남았다. 아들도 잃었고 며느리도 떠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공허한 집과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은혜를 상상했다. 그 상상이 너무 달콤해서 언젠가부터 현실과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는 깨어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는 것을. 그는 결국 혼자였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해 주시면 항상 재밌는 말동무 할 수 있는 노인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